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2년 마치고 4년 동안 모이에킹 컨설팅 업무 하다가 지금은 대기업의 그 인하우스 레드팀에서 모이에킹하고 레드티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6년이고 석사 2년에서 8년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레드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이 인하우스 레드팀의 뭐 개념, 하시는 업무 이런 거를 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내에도 있고 대외망에도 있고 그런 것들 대상으로 모이해킹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아웃소싱 인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 업무도 있고 근데 아웃소싱 인력한테 모든 시스템을 다 맡길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혹은 뭐 해외 법인이나 자회사 같은 경우는 또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음. 또 솔루션도 있고요. 그 서드파티 앱들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모이킹 업무가 될 거고 레드티밍 업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시나리오를 쭉 만들고 레드티밍을 직접 합니다. 이제 모이해킹, 레드티밍, 뭐 모이침투 이런 용어가 굉장히 좀 혼재되고 사용되고 있긴 하는데 저는 이제 모이해킹하고 레드티밍으로 부르고 있고요. 레드티밍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긴 하지만 주제는 완전 자유입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기획하고 보고 드리고 직접 수행하고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도 모의 해킹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레드팀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인하우스 레드팀 분들의 숫자는 더더욱 적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십 명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했거든요, 사실. 혹시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인하우스 레드팀의 트렌드라든지 증가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이름만 레드팀이고 실제 업무는 모이해킹 업무인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것처럼 레드티밍을 직접 하는 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나마 최근에 토스 유튜브에 나왔던 거 이제 그것도 평상시 업무가 아니고 그 영상 때만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저랑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또 토스 유튜브, 네, 저희가 뭐 리뷰한 영상도 있고 그런데, 네, 확실히 토스 유튜브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레드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아직까지는 숫자가 좀 많이 적으신 것 같네요. 네, 숫자가 적다고 제가 혼자 생각한 걸 수도 있는 게 해킹하는 분들끼리의 그런 커뮤니티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나마 지인이 거기 근무하면은 가끔 만나서 어떻게 일하냐 물어보는 정도인데 제 지인들 틈에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가 사실 너무 많거든요. 서로 발표도 많이 하고, 뭐,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대강 윤곽이 조금 잡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커뮤니티적으로는 조금, 폐쇄적인 면이 없잖아 있어서 좀 알기 힘드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하우스 레드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는 그 이제 전문 기업 통해서 그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인하우스 레드팀 간의 어떤 차별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차별점은, 그렇게 뭔가 컨설팅을 받으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 제가 못하는 결과도 많이 있겠지만, 결과를 보고하고 어떻게 고치면 된다 충분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철수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철수한 네. 뒤에도 굉장히 블루팀이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하우스 레드팀이 있으면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잘 도와드릴 수 있고, 뭐 좀 보안성을 강화를 했는데 다시 한번 재현을 해서 정말 잘 맡기는지 봐달라라는 것도 저희가 대응해드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차별점을 좀 가져가고 싶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 차이도 좀 있어요.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면은 뭐 크라운 주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어떤 목표가 네. 명확히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하는 것만 딱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인하우스 레드팀은
컨설팅 인력보다는 조금 더 권한이 많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망이나 혹은 데이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점, 그런 면에서 조금 차별점을 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컨설팅, 인하우스 저희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하우스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컨설팅 업체 쪽에서는 저희는 뭐 블루팀도 있고 이런 보안 관제 서비스도 있는데 그런 거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제 좀 추가적인 세일즈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인하우스 레드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세일즈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서로가 이제 합쳐서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발견한 거 빨리빨리 고쳐나가자. 네, 맞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회사의 보안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를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이게 취약점이 나와서 고쳐야 되는 곳들이 블루팀에서만 담당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그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좀 크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협조 요청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컨설팅에서 일을 하시면은 블루팀 분들이랑 저도 이제 되게 오랜 시간 이제 미팅을 하고 보안적으로 뭘 고쳐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거를 담당하는 팀을 찾아내서 그 팀한테 이런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으니 요거를 고쳐주세요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몇 주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이게 뭔가 보안팀이 모든 권한을 가져서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권한을 가진 해당 팀이 있고 그 팀에서 뭔가 또 이제 승인을 해줘야겠죠. 담당자를 찾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어, 히스토리를 알아야 그 취약점이 발생한 원인을 알 텐데, 그 히스토리 찾는 것도 한참 걸리고, 그분이 업무를 배정받은 지 얼마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래 걸리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그쵸. 알려준 대로 고치면은 장애가 발생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한 검토를 끝내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거든요. 네,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제가 올해 초에 했던 레드티밍 결과가 아직도 안 고쳐지는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많이 그런 경향을 저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진짜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네요. 그 취약점을 이제 고치는 면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하지만 만약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모니터링 관점으로 많이 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루팀 분들이 그걸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오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탐도 줄이면서 정말 공격인 걸 찾는 거는 이렇게 쉬워 보이는 작업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하우스 레드팀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웃소싱 회사에서 레드팀, 블루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인하우스가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감이 좀 안 서거든요. 그래서 뭔가 혹시 레드팀을 인하우스로 할 때 보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뭐 어떤 이제 방어 기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 블루팀한테 노티스를 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레드티밍을 할 때는 블루팀한테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합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만들 때부터 블루팀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굉장히 공유를 자세하게 많이 하고요. 조금 귀찮아하시는 만큼 자주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알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레드티밍을 이렇게 할 거니까 블루팀에도 또 아웃소싱 인력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뭔가 뭐 정보 소스를 준다든지 그런 건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블루팀 그 분들은 전략이나 SOP를 만들어 놓는 분들인데 현 상황에서 외부 해커들이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를 혹은 잘 탐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뭔가 언지를 주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썼던 그 공격 코드나 혹은 뭐 어떻게 취약점을 이용했고 어떻게 뭐 공격을 했는지를 최대한 다 써가지고 제일 먼저 공유를 해드려요. 이제 이렇게 제대로 레드팀을 진행을 하는 회사가 사실 이제 인하우스 레드팀으로 외국에도 진짜 많지가 않거든요. 확실히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이게 인하우스 레드팀을 사실 뭐 외국 쪽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혀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아직 회사가 크게 큰데도 별로 운영을 안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컨설팅 회사들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 더 싼데 뭐하러 우리 또 인하우스 레드팀에 돌리냐 라는 그런 아무래도 좀 경영진 분들의 그런 시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그런 레드팀을 보자면은 이렇게 꾸준하게 블루팀과 회의를 하고 꾸준하게 블루팀과 뭐 탐지 룰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취약점이라든지 계속 공유를 하면서 진행되는 퍼플팀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인하우스의 좀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이 되네요. 네, 그 얘기를 할 때 뭐 회의를 잡고 합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커피 사들고 가서 좀 잠깐 얘기할까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라서 조금 편한 감은 있고요. 근데 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 인하우스 레드팀을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냥 처음 하는 거고 어디에도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만들어가고 뭐 좋은 점이 분명히 보이니까 뭐 그냥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혹시 운영 이런 레드팀을 운영을 하고 퍼플팀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 그래도 정량화를 시켜서 뭔가 뭐 점수를 매겨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 매트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혹시 생각을 해보시거나 혹은 적용을 하신 게 있을까요? 어, 아직은 그 생각이 딱히 없고요. 뭐 이제 블루팀의 매니저분이 뭐 그런 스코어링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 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컨설팅을 받았을 때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고요. 어, 그 제가 내는 보고서는 이제 잘 뚫린 것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블루팀 입장에서는 조금 공격당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한 거는 잘 막힌 것들, 블루팀이 잘한 것들도 제 보고서에 최대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팀이 그렇죠. 잡은 거를 예, 공격 과정에서 블루팀이 잡은 거를 먼저 넣어요. 이렇게 음. 막았는데 내가 어떻게 우회했다. 그래서 우회한 것도 막으면은 다른 해커들은 더 잘 걸릴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뭐 이제 블루팀 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탐지 룰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게 현재 지금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 혹은 어느 방식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현재 우리가 도입한 게 잘 굴러가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레드팀 쪽에서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알려주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확실히 그런 방식으로 레드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게 확실히 효율적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조금 갈등되는 건 있어요. 그 제가 소속돼 있는 그 매니저가 있는데 그분의 입장은 우리는 취약점을 찾는 게 목적이지 왜 굳이 블루팀이 찾은 거를 포함시키냐 이런 좀 의견이 있으세요. 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또 설득을 시켜야 되고 혹은 이제 그래서 블루팀의 매니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찾은 거 어떻게 찾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보고서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데 이건 또 저희 팀이 한 그 성과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블루팀의 성과가 포함되면은 약간 편승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두 매니저와 또 실제 실무하는 저 사이에 약간 좀 갈등이 있긴 합니다.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제 몫이죠, 또. 아, 이게 확실히 쉽지 않겠네요. 인하우스 이 레드팀과 블루팀의 이제 공존이라고 이제 팟캐스트 주제를 이제 맨 처음에 제출을 하실 때 그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확실히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쪽에 있다 보니 어, 네, 컨설팅 쪽에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 안에서의 그런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확실히 들어보면은 쉽지 않겠네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우리는 취약점을 찾는 건데 굳이 이제 블루팀이 잘한 거를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는 뭔가 모이에킹 쪽에서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레드팀은 이제 취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엑서사이즈가 아니라 이제 블루팀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블루팀 분들의 매뉴얼이라든지 탐지 룰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현재 블루팀 분들이 적용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뭐 탐지 룰이나 이런 게 잘 돌아가고 있다, 확실히 이제 레드팀이 판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굉장히 공감해서요. 그 부분을 저희 매니저한테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설득하고요. 네네. 혹시 이제 블루팀 분들이 레드팀을 얼마나 이 레드팀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해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 편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하고 이제 공격을 한다고 알리고 어떻게 오해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지? 좀 그런 입장이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반응해야 어, 될지를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오해한 거 막으면은 우리 회사 보안성도 높아진다. 음. 이 부분이 룰이 부족하니까 이거 채우면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계속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레드팀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거의 처음으로 도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을 설득하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와서 적용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단계다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어,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뭐 누군가는 또 최초로 가져오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네. 저도 레드티밍을 뭐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뭐 음, 컨설팅 할 때야 맨날 모이킹만 했었지, 인하우스로 오고 나서야 이제 하는 거라서, 어, 업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개념은 저는 트라이 행미에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트라이 행미에 레드팀 그 항목이 있고 거기에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네네. 그거를 계속 읽으면서 해외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를 좀 배우고 그러면은 인하우스 레드팀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 세팅하는 게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업무였다 보니까 확실히 거의 없던 업무를 이제 거의 만들어내신 거니까 이제 외국에 이제 레퍼런스 참고를 하시면서 그래서 확실히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거를 먼저 도입하신 뭐 다른 회사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사실 이제 커뮤니티적으로 서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공유를 안 하면 사실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공유가 안 되면 뭐 다른 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확실히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네, 저도 본 적은 없긴 합니다. 아까 뭔가 말씀하시다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어, 해외에서 인하우스 레드팀을 키우지 않고 컨설팅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 국내 같은 경우는 페이랑 대우 문제가 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레드티밍 서비스를 하는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페이가 굉장히 좋고, 잘 배울 수 있고 대우가 좋으면은 거기 계속 실력 있는 사람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가 점점 활성화되고 계속 일이 있고 그럴 텐데, 국내에는 좀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페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국 엔지니어는 페이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이를 좀 더 잘 주는 어, 큰 기업의 그 인하우스로 많이 이동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레드티밍 서비스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실력 있는 사람이 계속 나가고 하니까 그 서비스 유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 시장이 또 줄어들고 어쩔 수 없이 인하우스 레드팀으로 이런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컨설팅 그 모이에킹 컨설팅 비용 대비 해외에서 레드팀ing 서비스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컨설팅 비용이 상당히 좀 차이가 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우리 채용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난 진짜 너무 기술적인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하우스 레드팀은 아무래도 좀 똑같은 어쨌든 같은 자회사나 계열사를 이제 레드팀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똑같은 타겟으로 하는 거에 조금 빨리 좀 진려 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컨설팅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조금 있으시거든요. 확실히 컨설팅 회사에 있어도 페이가 세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뭐 15년, 20년 동안 모이에킹이나 레드팀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무리 컨설팅 회사들이 뭐 크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의 그 뭐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뭐 임금 격차가 차이가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확실히 컨설팅 쪽에서 레드팀 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회계법인에 있었는데, 회계법인은 국내에서 컨설팅 기업치고는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이직해 와서 이제 원천 징수를 딱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2배가 올랐어요. 와, 샐러리 100% 인상이거든요. 와, 이거는, 네, 상당히 차이가 못 크죠. 참죠. 네, 네, 제가 자유 주제로 분기별 모의 침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상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망이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그래서 네, 그런 특정 어떤 환경 대상 혹은 그 망 대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중앙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백신 같은 경우도 어딘가에서 중앙관리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각 에이전트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거나 뭐 설정 정책을 내리거나 하는 그런 중앙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앙관리 시스템 대상으로 모의 침투를 해가지고 그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PC들을 다 뭔가 장악하는 그런 거를 하기도 하고요. 공격 기법을 가끔 그 최신 APT 그룹에서 내는 보고서를 보고 음, 거기 있는 거를 조금 일부 차용해가지고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레드티밍 쪽을 좀 아는 분들이 위에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끔 미션을 내려주세요. 이런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러면 또 들어가지고 최대한 또 제가 학습해가지고 공부해서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야, 이게 확실히 회사 크기가 이제 큰 회사시니까 제가 아까 전에 뭐 인하우스 레드팀 분들이 대상이 똑같아서 이제 좀 질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회사 크기가 엄청 크면은 이게 질릴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많거든요. 그죠? 타겟이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고 그리고 타겟뿐만 아니라 속해 있는 팀들도 확실히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도 되게 다양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짜 진행을 하면 인하우스 레드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인력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음. 많거든요. 중앙관리 네. 시스템 종류도 막 수십 개가 있고, 음. 망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제가 연초에는 폴체인으로 완전 외부에서 내부 장악하는 거를 어, 포함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1년에 한 번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거, 그 다음에 중앙관리 시스템 보고, 또 특정 망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법인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면은 1년 쭉 가거든요. 1년 벌써 가거든요. 네. 네, 굉장히 할 게 와, 많고, 아직까진 질리진 않습니다. 네, 확실히 그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은 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 예를 들어서 C2 인프라라든지 인프라 관리라든지 페일로드 관리라든지 뭐 도메인 관리라든지 진짜 적은 숫자의 분들이 하시기에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솔직히 레드팀이라고 하는 게 오퍼레이션은 이제 레드팀이 100%라고 했을 때 한 50%도 차지를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실제로 핸선 키보드 해가지고 뭐 이제 C2에서 명령어 내리고 이런 거는 그건 것 같고 이제 준비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준비해야 될 게. 그래서 그런 게 확실히 진짜 쉽지 않으시겠다. 적은 숫자의 분들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토스 유튜브 리뷰하실 때,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나눠져 있다는 거 듣고 저는 좀 네. 소름이 돋았어요. 아, 아, 그렇지. 저렇게 하는 게 맞지. 그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레드 팀을 뽑을 때 이제 아예 그 채용을 할 때 확실히 우리 현재 팀에서 부족한 그런 기술 셋을 갖고 있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특화된 분들을 많이 뽑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좀 배웠던 거고 이게 말 그대로 레드 팀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레드 팀에 있는 사람들이 오퍼레이션은 다 뛸 수 있다. 뭐 실제로 뭐 비컨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이런 저런 공격해가지고 이런 오퍼레이션은 다 할 수 있는데 그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게 너무 많다 이거죠. 뭐 인프라도 있고 페일로드도 있고 이제 포스트 엑스플로이테이션 모듈 같은 것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인프라만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작전 보안도 또 따로 있고 소셜 엔지니어링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혼자서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게 진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뭐, 그나마 저는, 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목표를 그렇게 거창하게 세우지 않는 것도 있긴 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리소스 안에서 목표를 세우는 편이고요. 또 그 해외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 들으니까 또 소름이 돋네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그게 올바른 그래서 건데. 어서 이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또다시 이제 요청을 근데 이거를 인력이 필요한 곳에서 레드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그 설명을 해도 정작 필요한 건 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그죠. 곳에서 얘기를 하면은 좀 징징대는 걸로 약간 비춰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공격자들의 관점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위쪽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로 잘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냐 살짝 이런 말이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씁쓸하네요. 네.